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 이제 저랑 물리학 1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고2 대상 수업이다 보니까 내신 대비죠. 그래서 우리가 주 교재로 사용하기로 한 게 완자책이죠. 비상교육에서 나온. 그래서 완자책이고요. 여러분들 완자책 1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자책 12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처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체의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목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자, 물체의 운동에서 한번 여기 주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체. 자, 물리에서 말하는 물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요. 물리나 이런 과학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같은 단어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물리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같을 수도 있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물리에서 말하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물리에서 말하는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물리에서 말하는 물체란, 자, 그럼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 물 원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수평면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네모 하나를 그리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은 수평면이에요. 수평을 옆에서 이렇게 쳐다본 게 되겠죠. 수평면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체는 수평면 위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수평면 위에 철수가 혹은 자동차가 혹은 뭐 아니면은 네모 상자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나오면 이 물체는 생명체일 수도 있고 무생명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물리에서는 저 물체라고 하면 저게 생명체건 무생명체건 뭐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또 이 물체가 제가 지금 네모 하나를 그려서 그렇지 이거는 세모, 네모 어떤 모양을 갖던 상관이 없고요. 또 이 네모를 더 크게 그릴 수도 있고 더 작게 그릴 수도 있어요. 즉 물리에서 말하는 물체는 생명체건 무생명체건 어떤 모양을 가졌건 얼만큼 크건 작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그냥 물체는 이렇게 점 하나만 찍고 싶은데 그럼 너무 작아서 저렇게 그냥 네모칸 하나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담이긴 한데 이렇게 네모를 보통 많이 그리는 이유는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면 굴러갈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고교 과정에서는 굴러가는 물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칸을 그리는 것 뿐이고요. 자, 그럼 질량 물체라고 하면 뭐만 가지면 되느냐? 질량만 가지면 돼요. 선생님, 질량이 뭐예요? 질량은 여러분들 그냥 무겁고 가벼운 정도 그런 뜻이라 정도까지만 해놓을게요. 뭐 물론 무게라는 개념하고 질량이라는 개념은 다르니까 그건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럼 질량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질량은요.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은 그냥 무겁고 가벼운 정도다. 자, 그런데 물리에서는요. 이게 질량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러니까 약자로 알파벳 약자 이름을 치환해서 하는데 보통은 질량의 이름은 매스의 약자로 M이라고 해서 많이 쓰기는 해요. 하지만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름의 약자는 여러분들이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알파벳 아무거나 놔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거 지켜야 줘야 될 건 하나 있어요. 자, 질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질량이 얼마나 크니 작니 그랬을 때 커 작어 얼마니 그랬을 때 크다 작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얼마다 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뭘 먼저 정해야 돼요? 단위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러면 질량의 단위는 뭘 쓰냐? 이건 꼭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킬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선생님, 그램이라는 단어랑 혹은 이런 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되긴 돼요.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킬로그램을 쓰는 것을 기본 규약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이건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질량을 가진 물체가 물체의 운동, 물체가 운동을 한다. 자, 운동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죠. 자, 운동. 자, 물리에서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물체가 운동한다란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냐 혹은 움직이는 물체냐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수평면 위에 물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물체가 정지되어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지가 뭐지? 그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건 뭐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리에서는 이걸 조금 좀 뭐랄까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는데 좀 있어 보인다? 아니면 논리적이다. 논리적이다는 다른 사람이 들어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위치의 변화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러면 움직인다는 표현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위치의 변화가 어떻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호를 표시할 때는 델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운 거죠. 변화량이라는 뜻인데 위치값이 변화가 왜 아니 나왔어. 위치의 변화가 얼마다? 0이다. 자,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가 있다라는 소리는 위치의 변화값이 0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아, 그러면 움직이는 거는 위치가 변하는 걸 움직인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정지되어 있다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거를 정지되어 있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빠졌어요. 자, 근데 이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선생님, 위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흰색으로 써볼까요? 위치. 자, 위치는요, 이름을 표시할 때, 이름의 약자를 쓸 때 뭐 거리, 뭐 x라고 표현하는 뭐는 상관이 없는데, 위치의 단위는 꼭 뭘 쓰셔야 되느냐? m이라고 해서 미터 단위로 쓰셔야 돼요. 그런데 조심할 거 있죠. 요 m은 위치의 미터 단위는 단위를 뜻한다면, 요 m은 질량의 이름의 약자를 쓴 거기 때문에 둘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는 미터 단위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위치의 변화는 뭐냐? 수평면 위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이 있다. A라는 위치와 B라는 위치의 사이 간격을 우리는 위치의 변화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위치의 변화는 좀 이따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정지되어 있다하고 운동한다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느냐? 아직은 뭔가 좀 아쉬워요. 바로 뭐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저 밖에 길이 있어요. 자, 도로가 있고 도로에 자동차들이 누구는 신호 대기 상태에서 정지돼 있고요. 누구는 신호가 바뀌어서 가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움직인다. 아, 저 차는 위치가 변하니까 움직이는구나. 아, 이 차는 위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정지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만약인데 제가 시간을 멈춰버렸어요. 정지! 해갖고 멈춰버렸다.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도 정지 상태, 정지되어 있는 물체도 계속 정지 상태가 돼버리죠. 왜? 시간이 멈췄으니까. 즉, 움직인다와 움직이지 않는다는 위치가 변하냐 변하지 않는다를 나타내는 건 맞는데 기본 베이스로 뭐가 흘러가는 와중에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논하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에서 물체의 운동을 논할 때는 무조건 베이스로 깔리는 거는 시간 베이스예요. 시간이 무조건 베이스로 깔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할까요? 정지되어 있다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누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시간이 흘러가도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지되어 있다. 움직이는 거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위치가 변했다면 움직인다 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시간이라는 표현이요. 엄밀히 말하면 시각이 맞아요. 시각은요, 현재 몇 시, 몇 분, 몇 초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시간은 뭐예요? 자, A가 있는 시각, 현재 시각 몇 시, 몇 분, 몇 초와 B가 A에서 B까지 왔을 때 B의 위치에서의 시각, 현재 몇 시, 몇 분, 몇 초. 그 사이 간격을 뭐라고 한다? 이 사이 간격을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시각하고 시간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고교 과정에서는 시각이란 단어하고 시간이란 단어를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물체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자, 정리해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얘는 뭐가? 시각이 변하는 동안에 다른 말로 시간이죠.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뭐의 변화? 위치의 변화가 0이면은 정지 상태. 마찬가지로
시간이 즉 변하는 과정에 위치의 변화가 0이 아니면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누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자, 그럼 시각이 선생님 아까 시간 혹시 시간이라고 할게요. 시간의 단위는 못 써요. 자, 시간은 보통 이름은 타임의 약자로 T로 많이 쓰는데 이건 뭐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이름의 약자는. 하지만 단위는 뭘 쓰냐? S라고 쓰고 세컨드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량의 단위는 뭘 쓰냐? 킬로그램 단위를 쓰자. 그 다음에 위치의 단위는 뭘 쓰자? 미터 단위를 쓰자. 자, 시간이라고 할게요. 통칭해서 시간의 단위는 S라고 쓰고 세컨드라고 쓰자. 초단위예요, 초단위. 자, 요렇게 기본 단위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랑 물리 문제를 풀면서 항상 저 단위인 기본 단위를 쓸 거예요. 기본 단위가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시간에 흘러가는 동안에 위치가 변했냐, 변하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게 물체의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는 다시 움직인다라는 표현은 다시 빠르냐, 느리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초등과정에서부터 많이 배웠지만 저 빠르다와 느리다를 나타내는 단어는 속력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는 속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속력과 속도는 좀 이따 구분하기로 할게요. 자, 어쨌거나 빠르냐 느리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결국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위치의 변화가 어떻게 됐냐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빠르기를 나타내는 속력과 속도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모, 분자로 나눌 거예요. 여기 분모 값이 커지면 속력이나 속도는 느려져요. 분자 값이 커지면 속력이나 속도는 커지는 거죠.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분모, 분자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어떤 물체가 빠르냐? 그러면 위치의 변화가 많이 생긴 게 빠른 거예요? 위치의 변화가 조금 생긴 게 빠른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위치가 많이 변하는 애가 빠른 거죠. 좋아요. 그럼 위치의 변화가 많은 게 삼각형은 델타 표시예요. 변화량이에요. 위치의 변화가 크면 빠르다예요. 속력과 속도가 빠르고요. 크고요. 자, 그러면 같은 위치가 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가 빠른 거예요? 시간이 조금 변하는 게 빠른 거예요? 시간이 적게 변하는 게 빠른 거니까는 시간의 변화는 분모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물리는 되게 간단하네요. 비례하는 것과 반비례하는 걸로만 나눠 놓으시면 돼요. 단위 볼게요. 위치의 변화. 자, 위치의 단위는 미터를 쓰기로 했죠? 그러면 위치의 변화의 단위도 당연히 미터 단위를 쓰게 될 거고요. 시간의 변화는 당연히 초단위, 세컨드 단위를 쓰겠죠. 자, 그래서 빠르기의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라고 쓰시면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공식 따로, 뭐 단위 따로, 이름 따로 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걸 한 번에 갑니다. 빠르기의 뜻이 뭘까? 빠르기라는 거는 위치가 변하는,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위치의 변화를 나타낸 거야. 그런데 빠른 애는 위치가 많이 변할 거고 빠른 애는 그 위치가 변하는 동안에 시간의 변화는 작을수록 빠른 거지. 그래서 비례하는 거, 반비례하는 걸로 나누시고 위치의 단위는 뭐지? 미터 단위지.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 더하고 빼봤자 단위는 미터.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니까 시간의 변화의 단위도 세컨드 초. 그러면 단위는 미터 퍼 세크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이제 그러면 선생님 빠르기를 건 알겠는데 속력하고 속도 두 개가 있다면서요? 네. 그럼 이제 속력하고 속도를 구분해 볼게요. 자, 속력하고 속도. 자, 빠르기를 나타내는 속력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는 뭐예요?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쌤, 뭐예요? 속력, 속도 분명히 구분한다고 하면서
지금 보다시피 속력, 속도를 구분해 주신다고 하면서 시간이 변하는 거분의 위치의 변화, 시간이 변하는 거분의 위치의 변화, 심지어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여기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동일하죠. 선생님,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어를 한번 조금씩 구분해 보죠. 우리 시간의 변화, 엄밀히 말하면 뭐라 그랬죠? 시각의 변화라 그랬죠? 시각의 변화는 현재 시각에서 다음 시각, 즉 무슨 뜻이냐? 자, 지금 현재 몇 시 몇 분 몇 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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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시각과 시각이죠. 그 사이의 간격은 그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단어는 그 시각의 변화량이죠. 시간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여기에요.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는요, 안타깝게도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개가 있어요. 거리라는 단어가 있고요, 변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거리하고 변위가 뭐냐? 자, 그러면 간단한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수평면 위에 A라는 지점에 철수가 서 있어요, 처음에. 자, 철수는 B라는 지점까지 이동을 했어요. A에서 B까지 거리는 10m예요. 자, 그리고 B에서 다시 뒤돌아서 4m를 더 와서 6m 지점이죠. 6m 지점까지 왔어요. 즉 몇 m를 더 간 거죠? 4m를 더 뒤로 온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떻을까요? 여기다 쓸까요? A에서 B를 거쳐서 여기 이 지점은 C라고 해볼게요. A에서 C까지 가는 동안에 거리가 얼마니, 변위가 얼마니를 구분해 볼게요. 자, 거리는요, 주인공이 나예요. 이 세상의 중심은 무조건 나예요. 자, 내가 이 방향을 보고 걸어가면 이게 정면이에요. 나는 이 순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다가 뒤로 턴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턴을 했던지 간에 돌았죠.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게 정면이에요.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가서 뒤돌았지만 그래도 나는 정면이에요. 즉, 매 순간순간 가는 방향이 무조건 정면이에요. 방향 개념이 없어요, 얘는. 그러면 얘는 A에서 C까지 가는 동안 10m 앞으로 갔다가 다시 4m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방향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는 방향이 정면이에요. 그래서 거리는 방향 개념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만 따져주시면 돼요. A에서 C까지니까 10m 갔다가 4m 더 간 거예요. 이러면 거리상으로는 14m 이동한 게 돼요. 자, 그런데 변위는요, 우리 모두 약속을 해요. 어떻게? 이 방향을, 정면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죠. 자, 물리에서 이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으면은 반대 방향은 그냥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그만이에요. 자, 내가 플러스 방향을 향해서 10m를 걸어간 거예요. B까지. 자, B에 도착을 해서 뒤돌았죠? 자, 아까 같았으면 이게 다시 정면일지 모르겠지만 공통 약속에 의하면 이제부터는 이건 어디예요? 뒤로예요. 뒤로 4m 간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A에서 C까지 간 건 어떻게 되니?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A에서 C까지 간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A에서 C를 향해서 정면으로, 즉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0에서 6m 지점까지 갔으니까 6m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 떨어지죠. 아, 거리는 방향 무시하고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까지 어떠한 경로를 선택해서 가든지 그냥 다 더해주시면 돼요. 변위는요,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만 따지고요. 처음 위치에 대해서 앞으로 갔으면 플러스, 처음 위치에서 결론이 뒤로 갔으면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의 최단거리만 따져주시면 돼요. 이게 변위예요. 그럼 변위는 뭘 가지고 있는 거죠?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리는 방향이 없죠. 거리는 방향의 개념이 없고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기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위치의 변화를 여기서 뭘로? 거리로 나타내는 게 속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속도는 시간이 변하는 거를 뭘로 나타낸 거? 변위로 나타낸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속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는 방향이 없으니까 속력도 방향이 없어요. 하지만 변위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변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된다 그러면은 속도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가 돼야 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속력, 속도 구하는 문제였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뒤로 넘어가서 잠깐만 간단하게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1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자, 완자책 14페이지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개념 확인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1번 문제만 잠깐 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같이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시 아직 완자책이 구매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뭐 완자책은 매년 새롭게 바뀌지는 않는데 혹시 오탈자라 이런 게 좀 수정돼서 새로 나올 수도 있고 껍데기 이름이 좀 바뀌어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좀 지나서 새 책 사고 싶은 분들은 좀 지나서 사시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저한테 당분간은 좀 프린트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새 책 나오면 그때 사세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걸 계속 복사해주면 저작권에 위배가 되니까 꼭 한 권 정도는 사시기 바래요. 그래야 저작권에 걸리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자, 그러면 직선을 하나 그으세요. 자, 직선상에서 상호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는 상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호는 그냥 질량을 가진 물체예요. 자, 물체가 P점. 자, 여기를 P점을 시작점이라고 잡아볼게요. P점. 자, 오른쪽을 동쪽으로 잡을게요. 자, 더는 동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잡을게요. 자, 동쪽을 향해서 몇 미터 이동한, 자, 동쪽을 향해서 100m. 여기까지 100m예요. 100m 이동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됐대요? Q점을 향해서 뒤돌아서 가운데쯤인가 봐요. 50m를 뒤돌아왔대요. 자, 그랬을 때 P점에서 자, 이거 꼭 확인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P점에서 Q점까지. 가끔 문제에서 어떻게 내냐면 여기 PQ라고 잡고 여기를 뭐 Z점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그림을 다 주고 나서 결론은 P에서 Q가 아니라 P에서 Z 혹은 Z에서 Q 이렇게 물어보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에 뭘 구하래요? 거리와 이동한 거리와 그 다음에 뭘 구하래요? 변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변위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변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따 설명할게요. 변위와 변위의 크기의 차이점은. 자, 거리 따져볼게요.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100m 갔다가 다시 앞으로 50m 간 거니까 결국은 150m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변위 크기 볼게요. 변위는 P점에서 Q점이니까 시작점 P에서부터 그 다음에 끝점 어디까지만? Q점까지만. 아이고, 이게 안 잡히냐. 야, 너라. Q점까지만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연결을 하세요. 그럼 방향은 시작점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몇 미터? 앞으로 간 것마다 P와 Q까지만 따지니까 50m. 자, 이렇게 쓰면은 저는 뭘 구한 거냐면요. 변위를 구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변위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변위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부호를 빼주셔야 돼요. 앞인지 뒤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뒤로 갔으면 변위는 마이너스고요. 변위의 부호 설명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대신 거리에다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할 필요가 없죠. 왜? 방향이 없으니까. 괜찮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자, 그럼 여러분들 12페이지에서 그럼 저랑은 이제부터 뭐 할 거냐? 이제 지울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아마 인트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는요. 뭘 알아냐? 공식을 안 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공식을 끝까지 안 쓰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레벨 이상에 도달했으면 그때는 공식을 다시 활용을 할게요. 하지만 그 레벨이 되기 전까지 공식 안 써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을. 엄밀하게 말하면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입학하는 그 순간까지도 공식을 모르고 물리 문제를 풀어도 수능에서 만점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공식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식은 그냥 나중에 조금 더 도와주시는 요소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나가기 전에 우리가 그래프라는 걸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그래프, 보통 직교좌표계라고 하죠. 직교좌표계의 X축 혹은 Y축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왜 수학에서는 저거를 X, Y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직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굳이 다르게 쓰는 이유는 두 개가 다른 요소이기 때문에 저렇게 다르게 쓰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약간 수학적인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직선을 하나 그어요.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보는 그래프는요, 두 가지 정도 되겠네요. 자, 다시 여기를 X, Y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가 그래프가 됐건 나 그래프가 됐건 둘 다 좌표점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아, 여기가 x1이면 그때 따다다닥 아, 이게 y1 값이구나. 여기가 x2 값이면 따다다닥 아, 여기가 y2 값이구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x가 늘어나면서 y 값도 커지는구나. 뭐 이런 그래프라면 여기서는 x 값이 x1일 때 y는 y1, x가 x2일 때도 y는 y1, 뭐 이런 그래프일 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보는 건 이렇게 좌표점을 볼 거고요. 그래프에서 물리에서도 역시. 자, 두 번째 기울기를 볼 거예요. 기울기. 여러분, 기울기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x가 얼마나 변하는 동안에 y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두 점 아무데나 잡아서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겠죠? 뭐 여기랑 여기 잡으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제로죠. 0이에요. 왜? x가 변하는 동안 y의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면적을 보게 될 거예요. 면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으로 표기해 볼까요? 여기까지 넓이를 구한다. 0부터. 그러면은 요 넓이를 구하게 되겠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x2죠? x2 곱하기 y2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고. 만약 여기 x2까지 넓이를 구한다.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요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는 얘는 어떻게 되죠? x2 곱하기 y1 값을 해주시면 그만이죠.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뭐 지금 방금 얘기한 좌표값 보는 거, 기울기 보는 거, 면적 보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물리는요. 수학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걸 하나 더 해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그래프를 조금 봐볼게요. 자, 저는 이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건 수학적인 그래프고 물리적인 그래프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물체를 관찰했더니 X축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Y축 위치를 표시했어요. 즉 여기 수평면 위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는데 이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보통 t는 시간이에요. 타임의 이름의 약자.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표시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더니 처음에 그 물체의 위치가 시간이 0일 때 내가 처음 봤을 때 그 물체 위치가 0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가 점점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왜 흰색을 두 개 들고 이러고 있지 내가?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t1일 때 위치가 x1, 시간이 지나서 t2일 때 위치가 x2. 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어떤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걸 관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좌표점이 의미하는 거는 언제 그 물체가 어디 있다. 그 순간 이 지점일 때 얘는 어느 시간일 때 얘는 물체가 어디 있었다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울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울기의 정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기울기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자, 시간의 단위 세컨드고요. 위치의 단위 미터. 단위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기본 단위가 보통 일반적이긴 하지만. 자,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 내리죠? 아, 여기서는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뭐의 변화? 위치가 변하는 거네요. 단위는 미터, 단위는 세컨드. 쌤, 이거 아까 잠깐 배운 거 같은데요? 시간이 변하는 거분의 위치를 변하는 걸 나타내는 거,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의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속력이 될 수도 있고, 얘는 지금 속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물리적인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볼게요. 이 그래프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자, 그래프가 있고 두 종류가 있다고 쳐봅시다. 시간, 단위는 초, 단위는 초. 여기도 위치, 단위는 미터. 아이고, 여기도 위치, 단위는 미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뭐 둘 다 0,0에서 시작한다고 쳐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시간이 t1일 때 여기 얘는 물체가 여기 x1이라는 지점에 있는 거고요. 시간이 여기 t2일 때 이 물체는 여기 x2라는 지점에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 물체는 같은 시간인 t1일 때 여기를 뭐 x'1이라고 해보고요. 같은 이점 잡을까요? 이점은 t2라고 해볼까요? t2일 때 얘는 x'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라고 할까? 얘를 가하고 나하고 차이 공통점은 어떤 물체가 시간이 변했을 때 그 물체의 위치를 잡아준 건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그래프는요. t1일 때 순간 기울기를 하나 잡아볼게요. 이렇게 접선하게 그래프를 잡을게요. 그러면 저 t1일 때의 순간 기울기는 아까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라 그랬죠? 속력이나 속도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는 저 시간에서의 저 물체의 순간 속도가 돼요. t2일 때 여기서 그래프에 접선을 잡으면은 이거는 시간이 t2일 때 저 물체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체는 뭐예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 물체를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구나. 얘는요, t1일 때 순간 기울기가 이거고요. t2일 때도 순간 기울기가 이거죠. 어때요? 순간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항상 속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등속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얘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케이스죠. 뭐 물론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죠.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아니, 시간 위치 그래프인데 속도란다. 시간 위치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매 순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속도가 점점점 느려진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아, 그러면요. 등속도라는 거는 앞에 등자가 붙으면 여러분들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등자가 붙으면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죠. 이렇게 되면은 그 물체의 미래에 혹은 과거에 어땠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쉬운 문제는 이거 그래프 안 그려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쉬운 문제도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그 그래프를 몇 개 합치면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이거 관련해서 자, 그러면 하나 더. 이 시간에서의 순간 접선을 잡으면 순간 기울기는 순간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t1이라는 시간에서 t2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평균 속도는 t1에서 t2까지 시간의 변화 동안에 그때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T1이라는 시간에서 T1이라는 시간에서 T2라는 시간까지의 뭘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 구하게 되니까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는 평균값이다, 평균 속도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괜찮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한번 할게요.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 개념이었어요. 자, 다시 여러분들 저랑 어디로 가느냐? 다시 14페이지로 잠깐 넘어갈게요. 14페이지 예제 잠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14페이지 페이지 14. 다시 이번에는 몇 번 문제를 풀어보느냐, 거기 보시면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가 있는데 먼저 2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4페이지 2번 보면은,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시간, X축이 시간이고 단위는 초단위고요. 초단위고, 그 다음에 Y축에는 이동거리라고 써 있고요. 단위는 미터 단위예요. 자, 그런데 이 물체는 0일 때 0이에요. 지금 좌표점이 0,0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곡선으로 쭉 증가를 해서 여기를 5라고 잡아보면 여기가 5초일 때 그때 여기가 20이에요. 자, 그랬을 때 묻습니다. 0에서 5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 얼마니? 자, 평균 속력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평균 속력이니까 그럼 0에서 얼마까지? 0에서 5초 동안 이거 확인해야 돼요. 평균 속력을 물어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0에서 5초까지니까 몇 초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5초 동안에 속력이니까 뭘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 시간 동안에 거리로 표시해야 되겠죠? 거리는 0일 때 0이고요. 5초일 때 얼마죠? 20이죠. 그럼 얼마? 20m 움직인 거네요. 그럼 얼마? 4, 5, 20이니까 4m/s라는 평균 속력을 갖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0에서 5초 동안에 속력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순간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아, 순간 기울기, 모르겠어. 그러면 시간이 변하는 거분의 위치의 변화, 기울기니까 그거 빠르기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순간 기울기죠.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럼 뭐예요? 속력이 증가한다가 되는 거죠. 속력은 지금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속력이 일정하다고 하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0에서 5초 동안의 평균 속력과 0에서 5초 동안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순간 속력들이죠. 평균 속력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0에서 5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0에서 5초 사이에 두 점에 뭘 구하게 되는 거죠? 기울기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같으라는 법은 없죠. 언제 한 번 정도는 같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항상 같지는 않네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지울게요. 자, 그 옆에 3번. 여기다가 갈까요? 자, 3번. 자, 3번 문제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자,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를 나타냈는데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프만 봐서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직접 그려보세요. X축이 시간이고요. 단위는 세컨드. Y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는 미터 단위예요.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좌표값이 0,0이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 요쯤이겠네요. 여기가 시간상으로 몇 초? 6초. 끝점에서가 좀 더 내려올까요? 여기까지 내려올까? 끝점에서가 몇 초? 10초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필이 많으니까 헷갈린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10m 지점이고 여기가 얼마? 4m 지점이래요. 자, 그럼 이건 뭘 뜻하느냐? 이거 그림만 봐서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자, 여기 수평면이 있고요. 자, 내가 처음 봤을 때 여기 0이라고 합시다. 여기 0이니까 위치가 이 지점에 있던 물체가,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선언할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가 점점 증가해서 어디까지? 10m 지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갔죠? 10m 지점까지 왔다가 다시 점점 뒤로 가서 여기 이 지점을 한 4m 지점이라고 잡아볼까요? 4m 지점까지 어떻게 한 거죠? 4m 지점까지 다시 뒤로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명확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묻습니다. 0에서 10초. 자, 시간 꼭 확인하세요. 0에서 10초까지예요. 교묘하게 뭐 6에서 10초까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동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몇 미터 갔다가 10m 갔다가 조심하세요. 뒤로 몇 미터 온 거죠? 6m 뒤로 온 거죠? 그죠? 이거 꼭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몇 미터? 16m 이동했어요. 이동 거리는 16m예요. 라고. 자, 그 다음에 0에서 10초까지의 변위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처음 위치 어디? 여기. 나중 위치 어디? 여기. 처음 위치에 대해서 나중 위치로 플러스 방향으로 몇 미터? 4m만 간 거죠. 그래서 변위는 물어봤으면 플러스 4m입니다 하는 게 맞는데 P라고 했으니까 그냥 4m입니다 라고만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시간, 위치 그래프까지 해서 속도, 속력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순간 속도하고 평균 속도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가속도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죠.